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처에는 철새들이 많이 살다 보니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을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바닷가에는 해마다 수만 마리나 되는 철새가 날아옵니다. 겨울 철새인 가마우지와 여름 철새인 중대백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마우지와 중대백로는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공항에서 지난 14년간 충돌 사고가 없는 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데 다른 공항들과 달리 유독 제주 제2공항에만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새들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흑산도와 새만금 신공항에서는 충돌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던 갈매기나 매, 맷비둘기 등이 제2공항에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을 낮추려고 평가 기준을 바꾸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새가 여기서 부딪히면 피해가 심각하고 여기서 부딪히면 심각하지 않다. 이런 기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종별 심각도는 다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똑같아야 됩니다. 반대단체들은 철새가 없는 봄에 턱없이 적은 숫자를 조사했고 법정 보호종도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제2공항은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제주도와 충분히 협의한 뒤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미확인 드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공항시설 안전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해 있는 드론 한 기를 발견했습니다. 제주항공청은 이 드론이 비행 제한 구역인 공항 일대를 승인 없이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드론을 수거해 비행 기록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으로 제주 최초의 전문 클래식 공연장인 음악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내용과는 달리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관한 롯데 콘서트홀, 2,000석 규모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등봉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호반건설이 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내세운 것이 같은 수준의 음악당을 지어 기부 체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호반건설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콘서트홀 1,300석과 소공연장 600석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음악당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MBC가 단독 입수한 제주시 자문단 워킹그룹위원회 회의 자료입니다. 지난해 6월 1차 회의에서 음악당 규모 검토 요청이 있었고 이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결과 효율성과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클래식 공연장 1,000석과 소공연장 300석 등 적정 규모 1,300석이 제시됐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계획보다 3분의 1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사업자 측은 컨설팅 업체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운영에 최적화된 규모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향후 제주시와의 사업비 변경 협약 때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업 규모에 대해 제주시 자문단이 논의에 물꼬를 트고
검토는 사업자에게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약속을 어기려고 해도 제주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처지인데 오히려 거꾸로 사업자를 돕고 있다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고요. 제주시는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맡겼고 음악당 규모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착공이 예정된 음악당 건립 사업. 하지만 비공개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영인들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MBC는 수영인 유족들의 한 맺힌 사연과 직권재심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해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는 강석영 할아버지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에 태어난 강석영 할아버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비롯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 때문에 친척집을 가다 사라졌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유도 모른 채 서다로름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지냈지만 11살이 되던 해 집을 나왔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했구나. 안 후에는 이제 집에서 뛰쳐나왔지. 이제 외삼촌네 집에도 가서 살고 남의 집에 가서 1년 살고. 그 후 40년 동안 친아버지만을 애타게 찾은 강석영 할아버지. 지난 1999년에서야 아버지가 대전 골령골에서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949년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살된 겁니다. 지난 12월에서야 그의 아버지는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참 눈물이 앞서가려 말을 못할 정도로. 아들 부부는 74년이 지나서야 낯선 땅 대전을 찾아 무죄 판결문을 올렸습니다. 23살의 좋은 나이에 이런 데서 낯선 고향에 와가지고 굴짝에 다 아버님 얼마나 그랬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70평생 아버지 없는 서름을 감추며 살아온 강석영 할아버지. 이제 남은 소망 단 하나. 아버지의 뼈조각 하나라도 찾는 겁니다. 이제 DNA 검사할 때는 꼭 아버지도 내 자식이 참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해가지고 꼭 이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4.3의 세대 전승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제주 4.3 미래를 말하다 2030 집담회에서는 4.3의 세대 전승을 위해선 노래와 연극 등 문화를 통해 표현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제주 4.3의 올바른 이름을 정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을 비롯해 젊은 세대들이 아픔을 공유하기 위한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정식 개막하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겸한 사전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관람객 3만 명이 봄 기운 가득한 국가정원 곳곳을 둘러보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사전 공개 시작을 앞두고 국가정원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 등 특별 체험권을 예매한 3만 명이 정원 박람회를 미리 둘러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봄 기운을 머금은 정원마다 형형색색 심어진 꽃을 보고 느끼며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봄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미리 오픈한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더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 공사 중인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시민들은 박람회장 곳곳을 다니면서
다가올 축제를 미리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 10년 전보다 더 커지고 다채로워진 정원을 보며 감탄을 자아냅니다. 너무 많이 변했고요. 정원이 너무 넓어지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꽃들이 너무 많이 피어서 너무 막 즐거워요. 가슴이 너무 뛰어요. 호수와 동천을 가로지르며 물 위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정원 드리모. 정말 멋있다. 일찌감치 예약이 끝나면서 많은 관람객이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내달리던 아스팔트 도로가 푸른 잔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국가정원 바깥인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에도 경쾌한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잘 준비가 된 것 같고 무대도 굉장히 멋있고 앞으로 좋은 박람회가 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앞으로 7개월간 펼쳐질 정원 박람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입소문을 통한 홍보 효과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종 점검 차원에서 프레오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입장부터 주차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10년 전과 확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온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사랑해요.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은 한 주간은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벚꽃이 만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달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0.8도 정도 높아서 작년보다 이틀 정도 일찍 꽃이 피었습니다. 벚꽃길 따라 산책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걷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아침 기온은 7도로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로도 기온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표정 맑겠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동부지역 6도, 북부지역 7도, 남부지역 10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부지역 16도, 북부와 동부지역 17도, 남부지역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도 화창하겠고요. 낮 기온 14도에서 1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도민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도민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24.5%에 달했고 2년 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28.6%로 남성보다 8.1%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 21.7%로 2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도의원의 징계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도의회 임시회가 내일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경흠 의원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일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로 30일 출석 정지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결정했습니다. 2034년까지 제주 지역에서 화력발전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후솔루션과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 생존을 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오는 2034년까지 제주 복합화력발전소와 한림 복합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과도 충돌하는 6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 계획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 서부 지역 소나무 집단고사와 관련해 긴급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산림청은 최근 제주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솔껍질 깍지벌레와 제선충병 등으로 인한 소나무 집단고사와 관련해 긴급 방제비 10억 원을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나무 주사와 지상 방제를 실시하고 다음 달 말까지 고사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